자, 오늘 배울 거는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은 사실은 사선의 개념, 사선의 개념인데 지지와 저항은 평의 개념, 수평의 개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지와 저항은 단기적으로 볼 때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한 건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3년에서 4년치 정도는 보고 선을 긋는 게 맞습니다. 지지저항을 크게 보려면 주로 변곡점 내지는 쌍봉이 있던 자리, 밑에서 W가 되든 위에서 M자가 되든 두 가지만 주목합니다. 쌍봉 자리와 변곡. 변곡점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올라가던 게 내려가는, 곡선이 변하는, 내려가던 게 올라가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변곡점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자, 위에서부터 쭉 내리면은 이런 추세가 있었던 겁니다. 예? 하락 추세가.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손도 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언제 한 올 초부터는 이제 하락 추세를 마감했다. 하지만 얘기했듯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안에 있다는 거는 저항대가 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여기에 저항대고 여기 저항대를 한 번에 뚫지 못하니까 당연히 옆으로 시간 조정을 갖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있던 저점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저점, 요런 저점, 요런 데들이 지지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지 라인. 즉, 이 종목은 9만원부터 3만원 중반대까지 오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고,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여기가 보면 35,000원에서 36,000원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얘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계속 보면 계속 지지하고 있죠. 여기서 요 라인들을 계속 이렇게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지하고 있다는 거는, 아, 이거는 하방은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상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럴 때 보는 게 저항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매물대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뚫으려고 했는데 못 뚫었어요. 여기도 못 뚫고, 즉 여기에는 이런 저항대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저항대가, 즉 여기가 대강 얼마냐, 4만원부터 42,600원, 여기가 저항대예요. 저항대를 근데 4월 28일날 뚫었죠. 그것도 강력한 거래량을 갖고, 즉 이런 것들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4만원, 43,000원, 44,000원인데 여기 4만원 초반대에서는 계속 집중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디서 팔아야 되냐? 보면은 지금 저항대 같은 거는 뭘 보면 되냐? 여기 49,000원, 요런데 49,300원, 여기가 이제 1차 저항이 되겠네. 1차 저항이 되겠고, 또 쭉 보면 이쪽인데, 또 이런데 56,000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이탈한 지점에서 요거 지지하는 거 봤으니까 여기가 일단 1차 매수가 되고, 또 여기 뚫는 요 순간 또 2차 또 매수가 될 수 있고, 여기서 또 옆으로 횡보할 요때도 또 매수가 될 수 있고, 즉 목표가는 아까 위에 있던 저항선들, 이 저항선들을 뚫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이런 지지선을 하락하기도 만만치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타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타점을 잡아갈 때 하나만 좀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산 가격으로부터 얼마가 마이너스 되면은 손절을 할 것인지, 내가 산 가격으로부터 얼마가 오르면은 매도할 것인지, 매도와 익절의 비율이 최하 1대 1.5는 돼야지 진입을 합니다. 큰 종목 같은 경우에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1대 1.5, 그냥 조금 작은 종목으로 탄력이 있는 종목들은 1대2 비율은 돼야 진입을 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진입을 한다고 쳐도 43,000원에서 부터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목표가 56,000원까지 보면은 대략 1대 1.5나 1.7 정도는 되겠네요. 이런 것들은 진입해도 된다. 다만 분할 매수를 하자. 이런 게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요즘 비만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비만 중에서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질에 뭐 이런 거 많이 갔으니까 좀 안 간 것들 중에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뭐 한미 쪽도 비만약을 하니까요. 한미약품 볼까요? 한미약품 같은 것도 보면 1차적으로 추세는 이렇게 이탈한 모습. 추세 이탈한 모습. 당연히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겠죠. 지지라인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 여기 지지라인이 되겠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뭉쳐있죠. 이렇게 봉들이 이렇게 변곡점이라고 하는, 즉 이런 데들은 강력한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저항. 자, 그러면은 한미약품은 이거를 뚫어야지만이 위로 갈 수 있는데, 뚫을지 못 뚫을지는 뭐 봐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다가 뚫으면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좋죠. 오히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그릴 때 제일 고점부터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버슈팅으로 좀 보고 그 바로 밑에는 두 번째 선부터 그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얘도 이제 하락 추세를 뚫는 모습. 물론 하락 추세를 뚫으면서 지금 캔들이 계속 여기서 소화해 나가고 있죠.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 다만 이런 대량 거래량이 안 나온 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날 대비해서 289%면 거의 3배 정도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진입을 하게 되겠네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뭐냐면은 역으로 여기가 강력한 저항벽이 된다는 뜻이에요. 저항벽.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 29,000원 이 정도에서 사면은 목표를 여기 3만원 중반대까지 목표를 놓고 보는 건데, 우리가 이게 또 밀릴 수가 있잖아요. 밀리는데 어디, 요런데 여기 지금 많이 밀리잖아요. 여기 요런데. 여기. 그러니까 이거 얼마 되지? 27,0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럴 때는 추가 매수짜리 27,000원짜리는. 자, 29,000원 1차 매수, 27,000원 추가 매수, 손절은 여기 저쪽 24,000원 밑으로 오면은 이건 던져야죠.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지와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지지와 저항. 추세를 이탈하는 상황에서는 그 다음 또 지지와 저항을 보는데,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니까 이런 데들이 매수 타점이 되고 손절 라인이 되고, 또 여긴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가 매도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형주일수록 더 잘 맞아요. 대형주들이 더 이런 게 왜곡이 없으니까 이런, 그러니까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미래를 어느 정도는 유추 가능하다. 미리 이렇게 손을 거놓는다. 그렇게 해보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